설포나마이드 광풍 1935년에 프론터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거두어들인 성과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특히 사슬알균 감염증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이 약제로 치료 혜택을 본 환자들 중에 유명인으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과 특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처칠을 치료한 약제가 페니실린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설포나모이드로 치료된 것이 팩트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론토실은 인체 내에서 설파닐라마이드로 분해되면서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근데 설파닐라마이드가 알고 보니 1909년에 이미 염료 재료로서 개발된 것이었고 1935년 시점에서는 특허권 소멸도 소멸된 상태였다.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만들건 설파닐라마이드만 생성해내면 아무 제약이 없으니 말이다. 이에 고무된 여러 제약회사에서는 다양한 설포나마이드 제제를 수도 없이 신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이러한 열풍 속에서 불상사도 빚어졌으니 1931년 엘릭시엘 설파닐로마이드 제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엘릭시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로장생약이라고 해석되는데 이 약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해서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급성 신부전에 빠져 시판이 금지된다. 특히 인체에 독성을 끼치는 다이틸린 글리콜을 용매로 사용한 데 있었다. 이러한 사고도 있었지만 각종 설포나마이드 제제들은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을 하며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 전성기를 만끽한다. 반면 도막은 1939년에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1962년 설포나마이드는 영혼의 단짝을 만나게 된다. 영혼의 짝 트라이메토프림 1962년에 접어들어 트라이메토프림이 나온다. 이는 약 10여 년 전에 나왔던 약제인 파이리메타님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하는 짓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맞다. 이 둘은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를 억제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DNA 생성 과정을 차단한다는 뜻이다.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 이니비터에 해당하는 약제로는 이들 외에도 프로글라닐, 정확히는 사이클로구아닐과 메토트렉세이트가 있다. 둘 다 DHFR을 억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구아닐과 트라이메토프림 대신 사용할 수는 없다. 파이리메타님과 사이클로구아닐은 기생충의 DHFR만을 억제하지 세균의 DHFR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 파이리메타님은 1981년에 나온 설파독신과 함께 플라모디움 팔시파름에 쓰이며 설파디아진과 병합하여 톡소플라즈모시스 치료에 쓰인다.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는 사람이건 기생충이건 세균이건 가리지 않고 DHFR에 닥치는 대로 작용한다. 반면에 트라이메트로프림은 세균의 DHFR 그리고 폐포자충 뉴모사이티스에 해당 DHFR에 작용한다. 그래서 세균과 폐포자충의 치료에는 트라이메토프림에 쓰이는 것이다. 일견 서로 무관해 보이는 설포나마이드와 트라이메트로프림이었지만 폴레이트 대사 과정 중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의 관역에 작용한다는 점이 주목을 받게 한다. 그리고 1968년 히칭스 연구팀에서 이 둘을 같이 사용하여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이를 계기로 결국 1974년 이 둘을 합친 제제인 트리메트로프림과 설포메토사졸, 일명 백트림 혹은 코트리목사졸이 출시된다. TMP-SMX는 1대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으로 80mg per 400mg이며 이는 one single strength라는 단위로 부른다. 설포나마이드, 설파메트로사졸이 DNA 만드는 과정의 초기 단계인 다이하이드로텍스레이트 신타세를 억제하고 이를 이어받아 트림메트로트림을 DHFR을 저지하는 합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시퀀셜 이니비션이 완성된다. 이 약제는 MRSA를 비롯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폐포자충 폐렴의 치료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폐포자충 폐렴의 TMP, SMX를 쓸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TMP, SMX는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DNA 생성 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이라는 면에서 실제로는 백혈구조화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같은 종류의 DHFR 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 항암 치료 시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경감해주기 위해 폴레이트를 외부에서 보충해주는데 이를 루코보린 레스큐라고 한다. 같은 이치로 폐포자충 폐렴의 경우에도 루코보린 레스큐를 해주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루코보린을 해주면 안 된다.